네, 계신 데는 창원이고 성함은 박기현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귀한 진짜 어려운 시간을 이제 귀하게 모셨으니까 모르는 거 있지 숨김없이 다 물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다 물어봐가지고 보면 되게끔 이야기만 모셨으니까 이거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안 맞았는데요. 그래서 막 좀 잘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로 보면 웃으면서 농사 잘됐다 하게끔 하고 부자 한번 돼봅시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광양 지역에는 농업에 상당히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작물이 연중 다양하게 나오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여기 에어박 장목반인가요? 예, 장목반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재배하는 거는 에어박하고 매시라고 하는 거. 예, 매시라고 얘는 둘이 다릅니다. 작물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따로따로 보는 게 맞아요. 얘는 단년생이고 요거는 단년생이고 1년 살고 뭐 우리가 가리라는 죽으니까 우리가 지금 짧게 재배하죠. 얘 두 개는 분리해가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럼 저희가 우리가 매실 재배하는 농가 있는가요? 한 사람이야. 그거 따로 배워. 예. 에어박이 에어박하고 원예 쪽에 시설 하우스 쪽에 많이 주력하신다 그죠? 에어박하고 또 잡기가 바뀌면 오이라든지 다른 것도 작목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에어박하고 이제 오이를 보면 그죠? 얘 두 놈은 거의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어박하고 오이하고. 그러면 우리가 에어박을 재배할 때와 오이 재배할 때는 동일합니다. 이게 거의 온도도 같이 주죠. 겨울이라도 거의 같이 주는데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는 전체적으로 요 두 놈을 개발 육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우리가 일이 힘들어져 그랬어요. 자, 요거부터는 짚고 가자. 이 두 놈을 갖다가 자세히 보면 이놈이 꼭 피는 날 아침에 그러면 자 여기 꽃이 피는데 여기에 잎의 센티미터가 얼마냐는 거죠. 자 여기 에어박을 보면 요 잎의 크기가 27cm, 여기 4cm씩 많이 나는 사람은 23cm, 19cm, 15cm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요 생장점에서 요 끝까지의 길이를 또 한 사람은 얼마예요? 요거는 100cm고 얘는 80cm고 얘는 60cm고 얘는 40cm에 불과하다. 자, 똑같아지는 나오죠. 요와 요 1등급, 2등, 3등, 4등으로 나눴을 때 센티미터가 지금 우리가 4cm 차이 나죠? 4cm. 그럼 4cm 차이 나니까 얼마나? 20cm가 그쪽 반대편에 줄어버리죠? 같은 집이 나오죠? 요 잎의 크기의 1cm당 길이가 5cm씩 줄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잎이 2cm 줄면 10cm가 줄어버립니다. 키가. 생산량 감소폭으로 나온 거죠. 성장 속도도 비례했고 생산량도 비례된 거죠. 지금 우리가 에어박이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면 오이는 어떻게 되냐면 오이는 공식을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완벽하게 못 잡았기 때문에 오이는 꽃핀 날 아침에
여기 꽃이 핀다면 오이는 어떻게 잡았냐? 23cm. 여기서 자, 여기에서 3cm씩 마이너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이를 재배할 때 몇 센티미터가 나와야 되냐는 거죠. 센티미터를 봤을 때. 농사 지을 때. 그죠? 오이를 우리가 재배했을 때 몇 센티미터 나와야 되냐? 총을 딸 때에 꽃핀 지점의 잎은 하부에서 오이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꽃필 때 잎이 클 거예요. 초물이 딸 때쯤 되면 중간에서 오이가 됐건 애호박이 됐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영양이 지상부에서 올라가면 먹은대. 그럼 이것도 아래쪽에 가면 지하부잖아요. 지하부에 비하면 이시량과 함수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 수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시량이 그리 중요하냐면 수분보다 뒤에 있어요. 첫째는 수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시행입니다. 수분보다 이시량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시량, 물을 잘 주고 있으니까 이시가 비료가 맞아야 되나 간이 맞아야 이러는데 사실은 물보다도 먼저, 비료보다도 먼저 있어야 물이라는 거죠. 이래 하나씩 나눠 놓으면 우리가 오이를 재배할 때는 요 방법을 쓰면 되고 애호박을 쓸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센티미터를 알았다면 언제든지 우리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양을 지금 이제 요런 표가 나와 있다면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애호박에는 제가 공식을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이미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애호박 재배하는데 농사를 기준을 잡고 공선을 하고자 할 때 농가에 가서 3분의 1 지점에서 10포기를 잎을 센티미터로 재어버리면 이 농가에서는 공선에서 1등의 돈을 받아야 되니 2등의 돈을 받아야 되니 데이터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이게 됩니까? 요 표를 활용하면 돼요. 그죠? 자, 27cm 5포기. 요거 3포기. 요거 2포기가 뭐? 요거 5포기잖아요? 3포기잖아요? 2포기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자, 요 이상은 80%는 1, 2등에 해당하고 약 20%는 3등에 해당했을 게 나온다. 데이터가 나오겠죠? 애호박의 공선회가 안 되는 원인이 요거예요. 왜? 20개를 담으나 여기도 20개 담습니까? 20개를 담으니까 27cm 만든 사람은 서울 가면 돈 더 받는데 왜 19cm하고 14, 요래 만든 사람은 가격이 같으면 안 되죠?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꽃피는 날 아침에 입의 센티미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우리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식물을 나누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누고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먼저 지고 그냥 막 잎이 좋다 아니면 가드 이 센티미터로 나눠야 제일 좋거든요. 이제 이해됩니까? 요 공식을 적용시키면 제일 좋습니다. 자, 어릴 때 이 시량은 여기 우리가 초반에 이 시량은 1.5를 가져가면 되고 원예작물 이 시를 요 함수량은 35%에서 한 45% 정도 되면 물을 주면 됩니다. 근데 50%는 안 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함수량은 이 시나 함수량은 이 두둑에서 위에 5cm
10cm, 15cm, 20cm 바닥. 자, 이렇게 나눠놓으면 비슷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심을 때 자칫 잘못하면 획 바뀌어버려요. 두둑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멀칭 안 하면 요 표면 이시가 올라가 버려요. 오이나 호박 심어놓고 잎 테두리가 타는 거 보셨죠? 요 가해가 노랗게. 왜 그랬겠습니까? 요 표면 이시가 올라갔어요. 두둑 만들어 놓고 한 며칠 말랐다. 그런 경우 많죠? 뭐 더운데 며칠 있다가 하지. 며칠 있다가 농사 망치는 거. 바로바로 심어야 되는 지금 딱 달라붙여가지고 여기 요렇게 물이 말라가 요렇게 내려가지 않아야 돼. 매치가 요렇게 가버리죠. 여기서 요렇게. 그죠? 비닐 두둑을 딱 단단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요 구멍도 뻥뻥 크게 뚫는 것도 하나잖아요.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요 구멍이 커도 여기에 수분 증발해가 여기 이시가 올라가요. 금방 이시가 올라간다고 여기. 그죠? 근데 이제 그 포기 간주 해주면 좋아요. 포기 간주 해주고 난 다음에 톱밥으로 덮어버려요. 수분 증발 못하게 톱밥으로 덮어버려요. 요 구멍. 그럼 상토를 가지고 좀 덮으면 괜찮습니다. 상토보다는 톱밥이 저 밀도가 높을 거예요. 우리 양파 모종 8월달에 9월달에 씨앗 뿌릴 때 톱밥으로 쓰죠. 톱밥이 더 밀도가 나지. 물 넣으면 착착 달라붙어요. 그러면 위로 수분 증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력 6월달이나 양력 7월달에 우리 씨앗을 파종하면 발화가 잘 안 되죠. 뜨거워서 안 된 거예요. 잘록병이 일어나고. 우리 오이나 이런 거 심고 열흘 좀 잘못하면 어떤 팩 죽죠. 여기 지온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무를 심거나 우리가 열무를 심으면 심은 자리에다 톱밥을 넣어놓으면 지온이 안 나다가 잘록병이 없어져요. 잘록병이 아니고 뜨거워서 뒤 죽었다.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참깨 같은 거 요즘 심으면 잘못하면 올라다 금방 팍 넘어지죠. 그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참깨 같은 거나 콩이나 심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떡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순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있죠. 보시죠. 떡잎은 있는데 여기 안 나오면 멍청이 되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표면 이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건조돼가지고. 우리가 오이를 심고 애호박 심고 안 크고 잎이 까지집이 돼 있다. 표면 이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둑이 말라서 비록기가 여기 다 간이 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시죠. 심기 심었는데 일찍 심었는데 날 올 때 심었는데 안 큰다는 거예요. 요 표면 이시가 올라갔어요. 잎에 맹물만 뿌리면 풀려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기에다 포기 관주 좀 더 해주고 포기 물 좀 준 거 있죠. 포기 물을 좀 더 해주고 싹 풀려요. 그 다음에 잎에다가 맹물 뿌려주면 싹 풀려요. 비료가 많아가지고 소화를 못한 거지. 요놈이 우리가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죠. 사름해라고 뿌리 내리라고 도와줘야죠. 지가 어떻게 힘이 있어요? 잎에 있는 영양소 내려가서 뿌리로 갈 건데 여기다가 맹물을 뿌려주기를 해야 영양을 주길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면 편차가 생겨요. 우리가 농사 심어놓고 크기가 쑥쑥 작아지잖아요. 요놈 크고 요놈 작고 뿌리 여기 함수량하고 이시량 차이.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는 측정하면서 물을 줘라는 거예요. 잎에다가 조루 가지고 그냥 골드그린을 갖다가 죽 가지고 물 한 마리에 종이컵 반컵 설탕 반컵 여기 한번 주고 심고 낮에 맹물을 뿌리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전에 잎에 있던 영양소가 뿌리로 가고 새로 든 영양소는 잎에서 소화로 해가 살이 쪄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누가 자주 뿌리냐에 따라서 사름이 잘 된다. 일주일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물 뿌리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4번씩 5번씩. 그리고 그 대신 저녁에는 연면시비를 꼭 해줘요. 이동 시긴 만큼 다시 잎에다가 영양을 보충해줘요. 일주일 그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건 이제 이해되죠?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오늘 맹물, 내일도 맹물, 모레는 연면시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온도가 좋고 내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맹물을 하루에 2번씩 뿌리면 돼요. 맹물 2번, 맹물 2번, 맹물 3일째도 맹물 1번, 연면시비 1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맹물 12량과 시간을 환산해서 연면 12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맹물 뿌려도 괜찮아요. 그래 조금 크면 이제 소화하는 타이밍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틀을 보면 아침에 맹물, 오후에 맹물, 오전에 맹물, 오후에 연면 10회 돼요. 그러면 24시간 하면 48시간 되죠. 48시간. 그리고 하루를 계산하면 그 맹물을 4번에서 5번 뿌리려고 했잖아요. 맹물을 뿌려서 잎에서 이동하는 양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만에 뿌리란 말은 맹물을 안 뿌리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시간이 5일에서 7일. 그것도 함수량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보면 농사도 못 짓는 게 처음 하우스 농사 지으면서 잘하는 사람들 맑은 날 다 심고 지가 심으려고 하니 비 오는 날 심어. 농사가 대박납니다. 한 사람 동안 날씨가 허리가 건강하니까 이게 심어놓은 게 잎이 탈 수가 없잖아요. 뿌리 내리면 잘해요. 우리 간간히 보다 보면 농사 영초자가 한 번씩 잘 짓는 경우 있죠. 지금 분명히 농사 못 지어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 게 주기 농사 잘 짓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어놨고 한 3일 동안 비가 와버려요. 비 오기 전에 비 오는 날 심어갖고 또 비 계속 온 거죠. 그럼 잎에 탈수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에 영양소가 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사람이 똑같이 돼요. 농사 잘 짓는다고 미리 두둑 만들어가지고 한 사흘 또 말라가지고 비닐에 씌워가지고 이 시랑 여기 가득 올려가지고 비닐에 덮어가 심는 게 농사 잘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심어놓고 얼마 있으면 우리 탱탱한 뒤집어져. 그럼 가에 개들이 찬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안에 생장점도 타버려요. 새순이. 새순이 없어지는 것도 보시죠. 오이 심어가지고. 분명히 올 때는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오이 모종 잘못이라 이러는데 모종 잘못이 아니고 육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맹물을 안 뿌려서 두둑 해놓고 비닐을 빨리 멀칭 안 해서 역으로 찾아가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초반에는 비닐 멀칭을 늦게 한다. 그 다음에 심고 나서 연면식하고 맹물을 안 뿌려준다. 그럼 잎을 보고 얘 뭘 도와주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요 잎이 뭘 도와달라는 건지 알아야 돼. 계속 잎이. 그죠? 그렇게 만나면 우리 농사 제대로 잘 때, 이 잎만 도와준다면. 그럼 시향육 과정에서는 잎이, 열매가 첫 하방이 달릴 때 잎의 센티미터를 몇 센치 잡아야 되는 거겠죠. 집중마다 다르잖아요. 오이는 최소한 몇 센치죠? 20cm는 가야 되죠. 그죠? 애호박은 몇 센치입니까? 23cm는 가야 되잖아요. 이런 기준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열매 달려있다고 해서 그게 더 클 수 있거든. 아직 커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달리고 총을 달려가지고 이제 과일의 크가 이게 좀 딸 때 정도 돼가면 그때부터는 이 시간 이제 맞춰야 돼요. 초물이 이제 중반 정도 크기. 그죠? 그때부터는 초반에는 이 시가 1.5였는데 이게 이제 생육 중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수학 이 반쯤 자랐을 때 초물이. 그럼 이때는 이 시가 쭉 올라가 버리죠. 얘는 수함수량은 똑같이 가버리잖아요. 중반 때에서부터는 이 시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 양을 먹어야만이 잎에서 내려간 양이 올라올 때 일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비군이 있더라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은 요 면적의 잎의 크기량에 맹물 12량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 중간에 과실이 너무 많이 달려가 상단에 잎이 적어지면 적발해줘야 돼. 잎의 센티미터의 생산량. 이 공식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맞아지. 우리는 공식을 대입시켜야 돼. 공식을 대입 안 했으니까 농사 잘 되고 끝나고 나도 답이 없겠죠.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잘못됐더라. 적어놓은 게 있어야 돼요. 기록. 자, 기록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기록할 거냐? 하우스를 기록하는 것 같으면 3일 날씨. 자, 3일 날씨가 기록이 나와야 돼요. 3일 뒤에 일할 것까지 오늘 내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럼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날씨를 기록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함수량 센티미터별로 정밀 측정을 하면 5cm, 10cm, 15cm, 20cm 바닥.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우리 하우스에 3분의 1 지점을 3등분을 해놔가지고 해야 돼요. 자, 앞쪽에는 기계로 뿌리거나 비료량이 잘 안 맞습니다. 두세 군데에 나눠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했으면 또 뭘 해야 되냐? 다음에는 잎의 센티미터, 요 공식을 적용해서 잎의 센티미터를 기록해야 됩니다. 함수량과 비료량을, 함수량과 이시량을 같이 기록해요. 그럼 요 단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잎의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여기에 꽃핀 날 아침 잎의 크기, 여기에 나와있는 요거지 있죠. 꽃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 이 크기를 잎의 크기와 생장점까지 길이, 생장점까지 길이, 이렇게 기록하면 거의 합당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겠습니까? 날씨가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함수량, 이시량 이것도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지금 현재 이시량이 얼마냐? 꽃피는 날 아침에 잎의 크기, 센티미터가 얼마냐? 생장점까지 길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사진, 영상 보고 판독해 줍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딱 팔고 병들고 그거는 요 밑에 따로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사이에 방제 작업, 그 다음에 병 발생,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량이라는 거예요. 요 밑에 요게 사이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공급 날짜, 우리 양의 끼로 쓸 때면 하루에 얼마의 양 얼마 공급, 물을 우리가 그냥 펌프로 관수를 하면 점적으로 준다면 며칠에 한 번 이시량 얼마를 줬다, 시간 타이면 몇 분씩 줬다, 그 양이 여기 공급량이 되겠죠. 여기는 공급량.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 기록만 가지고도 분석이 됩니다. 요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이 시량도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 겨울 작물 잡기 때거나 하우스 잡기 때는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두둑을 좀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두둑을 높게 해야 되냐면 겨울에 기온이 높아져요. 올리면 낮추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표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서 정립해야 된다. 우리가 농사지면서 한두 번 다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한 거는 농약 친 날, 심은 날 뭐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내년에 생산량이 뭐 때문에 잘못된 분수치는 좀 하기가 어렵죠. 분석. 전년도에 잎의 센티미터가 어느 시점 가다가 작아지는데 내가 뭘 도와줬냐는 거예요. 이 시량이 맞아도 못 크니까 적발을 안 해줬다는 거죠. 자료가 나오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데 기록의 방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기록의 방법. 요걸 합리적으로 해놓으면 맞아집니다. 우리가 그 오이나 호박하고 사이에 고추 심어본 적은 없죠? 안 했죠? 그냥 오로지 호박이냐 오이냐 호박이냐 오이냐 예, 그래 했다면 이제는 이 작물별로 우리 시설에서 또 앞으로는 뭘 해야 잘 되느냐 또 나와야 돼. 그죠? 그건 따로 하고 요 생육을 초반 중반 이끌어가면 이제 골드 그린은 어떻게 하고 골드 칼라 어떻게 또 나눠지거든요. 칼라는 생식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생식에 비례한 영양소 나와요. 그린은 성장의 에너지가 나와요. 네, 이해되겠습니까?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있으나 그린에 칼슘이 없습니다. 두 번에 한 번 치면 맞아져요. 두 번에 한 번. 그 다음에 설탕 역할이 아주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요놈이 더위도 이기게 해주고 추위도 이기게 해주고 열매도 잘 맺게 해주고 많이 도와줘요. 근데 그걸 안 써도 골드그린, 골드칼라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요걸 보조적으로 쓰면 절간도 짧아지고 많이 좋은 걸 나타나요. 그러면 설탕은 우리가 여기서는 애호박만 하니까 애호박이랑 오이를 하니까 괜찮은데 역체를 하면 이게 또 너무 줄이 땡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절간이 좁아져요. 마늘, 양파 이게 잎사귀 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상치를 하는데 키를 두라 비우면 이게 품질이 또 떨어지잖아요. 키를 안 땡겨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길이가 좀 필요한 작물에서는 물 20리터에 설탕을 40g을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이 이하에 써야 되는 작물도 있어요. 뭐냐면 과실에 설탕이 맺히면 안 되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40g에 20g 더 놔야 돼요. 40g이라는 양은 물 500리터에 1kg량이거든요. 근데 이 양으로서는 오이나 애호박에서는 좀 부족하면 60g 써야 돼요. 애호박에서는 20리터에 60g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절간이 안정적으로 가고 1조량 부족으로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덩쿨만 자라고 열매가 안 맺는 경우를 보셨죠? 설탕 양을 늘리면 돼요. 설탕 왜요? 그거 또 왜? 설탕 양을 늘리고 거기다가 염화가리를 늘려주면 돼요. 이제 조절해가 쓰면 되죠. 뭐 부자재를 그래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우리 어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가 쓰면 되죠. 설탕 양도 늘릴 수는 있으나 굳이 많이 늘릴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에서 멈춰도 돼요. 막 이거 덩굴이 열매가 안 맺고 달아가면 이제 80g까지 늘리면 괜찮아요. 80g 늘리고 염화가리를 여기에다가 같은 양으로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안 타죽어요. 그죠? 염화가리를 여기 설탕이 80g 늘어났으면 염화가리는 40에서 이것도 80g 써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거.
달라는 놈이 이미 몸속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햇볕 양이 부족하고, 그죠? 물을 많이 먹고, 그늘진 데 사는 거라는 거죠. 그늘짓을 때 쭉 크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갑니까? 햇볕 차이가 달아나고 있는 거죠. 요걸 집어 당기려고 하면 형식 기능에 가리를 넣으면 되겠죠? 가리. 잎에 있는 빨리빨리 뿌리를 보내주면 뿌리가 행동이 또 달라져요. 잎 자체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설장이 또 햇볕에 많이 본 탄수화물 공급받으면 또 달라져요. 그럼 금방 멈춰서 열매 딸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질문한.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해가 잘 안 뜨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키만 크거든요. 현재 이제 햇빛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기철에 예. 그때 지금 이렇게 하면 작물이 지금 그건 달라요. 지금 우리 그 회장님 이야기하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미 이시도 났고 물만 줘가지고 예. 고온에서 성장한 거예요. 요거는 방금 저거 한 거는 겨울이나 그런 데 성장분이고 예. 지금 이야기한 거는 고온에서 이시도 났고 물은 찐딱 주고 그냥 푹푹 하는 거죠. 입은 노릇기는 얇아요. 그걸 잡으려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름에는 이제 그 위치적으로는 제가 설명한 거는 겨울을 설명한 거고 예. 지금은 여름 작게잖아요. 예. 여름인데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소주를 먹고 취하나 막걸리 먹고 취하나 똑같은 놈이에요. 인간의 고목화가 생기는 거 왜요? 곰봉가요? 먹는 놈이 없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영양이 조그맣게 곰을 볼라지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하다가 그거 가서 이빨이 센티미터 되면 여기 안 맞아요. 여기 다 나와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장님 이시령 측정해가지고 물 주는 방법 연면 시비하고 적과해주고 입 크기만 맞아주면 정량한 겁니다. 그럼 저가는 밑에 있는 것도 다 띠라는 건가요? 그건 이미 뭐 방법이 없으니까 생산량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 표에서 우리가 감당 못하는 위치에 있는 적과해요. 과감히 하셔야 돼요. 아, 그 위쪽에 뭐 전체 다 따버리고 위쪽에 다 따버리고. 푸뜨간이 났죠. 이 크기를 만들어야 돼요. 네. 전체 다 따버리고 빨리 하는 게 낫지. 그거 다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오이 품종을 만들 때 많이 생산되도록 만든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석장이나 늑장에 오이를 한 개 달고 석장이나 늑장에 애호박이 하나 달 건데 이게 너무 꽃이 다닥다닥 피는 처음에 총을 몇 개만 5개 따는 거 끝이에요. 5개 따고 나면 되던가요? 거의 안 될 건데. 5개도 안 해요. 아니 5개 안 된다 소리는 이시량도 안 맞고 모든 게 이거 언밸런스네. 아니 저 집에는 5개, 6개 따도 뭐 쭉 되는데 우리 집에 시계만 따고 나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기준 없이만 나중에 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 집 가봐도 안 되고 우리 집 가봐도 안 되고 이게 알쏭달쏭하게 되버린 거죠. 근데 요걸 해석해가 딱 풀어버리면 아주 쉬워요. 기록을 딱 해버리면 그냥 데이터 탁 떼어 나오겠죠. 요거 사진 찍어 이파리 센티미터 사진 찍어 딱 보내면 제가 뭐라겠습니까? 이 식을 금방 풀어지죠. 근데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농사 잘 됐다고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오이 몇 개 따고 그거는 밭에서 몇 개 찾으면 되겠죠. 전반적인 데이터가 교류가 안 되죠. 전반적인 데이터가 교류가 안 되는데 내년 농사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자료가. 합리적인 방법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뿌리는 비료를 잘 먹는다. 요거 하나 확실하죠. 잎은 연면 12연수 잘 먹는다. 요 2개만 알면 이 2개를 상호작용시키는데 중간에 있는 요 우리가 생산된 요 과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양이 과하면 과일 꼭지가 워낙 굵어요. 올라가는 양은 거의 다 먹어버려요. 그럼 잎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
잎에서 영양을 10개를 생산했으면 올라갈 때 10개가 올라가면 누가 먹어버려요? 중간에 있는 오이나 애호박이 먹어버리고 나면 위에 있는 생장점이 잎은 먹을 양이 지도 한 3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3이 안 하고 2만 오면 항시 1이 부족해지죠. 그럼 1의 면적이 줄은 만큼 내려가는 양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오이가 먹고 남은 잎의 양이 먹어야 되는 양이 있거든요. 애호박이 먹고 남은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올라오는 과정에 요 중간에서 툭 잘라먹는 우리가 생산해야 될 애호박이 됐건 오이가 됐건 요 놈이 잘라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꼭지가 굵어서 그냥 쿡쿡 들어가요. 그리고 요 매디에 막을 딱 쳐놨어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뒤에 열매 10건 어떻게 되더라도 되겠지. 지금에 있는 얘를 잘 키우면 자기는 소임을 다해요. 씨앗을 남기는데 그래서 요 위에 그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더 중요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적과로 안 해주고 어떤 영양제나 어떤 물질로가 바르기는 어려워요. 그죠? 고추 같은 거는 안 열어요. 근데 안 열고 있다가 다 따고 나면 푹 크면서 또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놈은 계속 따야 되잖아요. 살만한 거 달리고 살만한 거 달리고 조금 어째 힘 펠락하면 또 달리고 나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접과를 해가지고 힘을 다시 길러가지고 생산량을 돌입해야 돼요. 이런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가 생산량을 30% 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시량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좁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맹물 시비에 이 지상에서 맹물 이 맹물 잎에서 뿌리자면 빨리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양이 물을 잘 뿌려야 돼요. 겨울에 병이 안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물을 뿌려야 돼요. 과습으로 인해서 병이 안 생길 때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뿌리면 잎에 있는 게 먼저 종전에 들어있던 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동양란 키우는 사람 뭐 1억짜리 난이 여름에 죽어버렸다. 여름에 당연히 죽죠. 이틀에 물을 한 번씩 뿌리는데 잎이 살이 빠져 죽어요. 뿌리가 굶어서 죽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잎에다가 영양도 안 주고 물도 안 뿌리고 뿌리에서 비료도 조금 주고 적과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오이나 애호박이 천하장사 아니에요. 얘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거의 안 해줘요. 무조건 너거는 얘가 돈 줘 그러는데 안 줘요. 얘들은 절대 사람이 우리가 농장 주고 관리하는 양의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얘를 생산을 잘 하자면 지상부에서 맹물 뿌리는 거는 잎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러 빨리 가서 다시 데려오는 거. 탁구공 떨어뜨리면 튀는 것 같아요. 잎에서 내려간 양만큼 튀어요. 탁구공은 탕 치는데 탁 올라잖아요. 탁구공 쇠맨 바닥에 탕 치면 탁 올라요. 그 양만큼 비료 양이 많은 데는 그만큼 올라오고 그게 약간 모래바닥에 탁 때리는데 탁구공 안 튀죠. 왜? 하나도 안 튀어요. 왜? 그거는 먹을 게 없어서 뿌리 잎에서 내려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힘이 뚝뚝 떨어져요. 그게 비료량과 함수량이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면 참 쉽지. 어디까지 좀 모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알긴 아는데. 유튜브에서 공부를 더 해야 돼. 이거 한 가지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오이를 찾아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작물의 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오이나 애호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게 계속 교육을 받아가 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쓸 때 정확한 명답을 못 가졌을 뿐이지 기술은 계속 습득해왔단 말이야. 과거보다. 그러나 이거를 풀어서 이 생산량에 대입하는 건 이 공식에 대입해요. 이 공식에. 공식에 대입하려면 적과가 들어야 되고 이시량이 들어야 되고 함수량이 들어야 되고
맹물 시비가 들어가요. 그 양이 들어가요. 알짜미에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때 계셨네. 이 여기에 이 방법을 익히 가지고 습득하면 우리는 내 그 재배하는 작물이 원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려운 게 없지.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적으로 우리가 하우스 시설이 이렇게 단동으로 크게 한동으로 돼 있죠. 크게 예. 밀양식 하는 거. 아니 왜 한동식 단동 좀 그 작은 궁금한 그 350평 350평이야. 중형이다, 그죠? 중에 뭐 한 500평 이상 600평이면 대형으로 보면 한동으로 여기는 중형이다, 그죠? 중형 한동이다, 그죠? 이 보온력이 저거 좋아서 그렇죠. 여기 불 안 떼고 하는 거예요? 불 때 이제 예. 그 옛날보다 이제 척구가 높아졌죠. 350 정도. 올라갔죠. 척구 올라가고 이불 덮고 그죠. 예. 그 오이하고 에어박은 보면 겨울에 비싸죠. 예. 고추는 봄에는 가격이 거의 비싸요. 하우스 고추가. 이거 아마 가격을 빼보면 거의 이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저 광주 쪽에는 그 고추를 또 많이 하는 데 있죠. 네, 고추만. 거기는 고추를 이작기 수 있도록 계속 한다고요. 2번씩. 이제 그쪽에는 이제 불을 안 떼고 재배하고, 우리 이쪽에는 생산량이나 그 가격이 그하기 위해서 불을 떼잖아요. 불을 뗐는데 얘들하고 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두께 차이. 얘는 이 시가 맞고 함수령이 맞으면 계속 열매가 열어요. 안 쉬고. 근데 얘들은 아무리 맞춰도 이거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이하고 에어박하고 고추하고 얘들은 이 두께 차이가 있어요. 잎이 파프리카 같은 거 영양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국화꽃 얘들은 영양을 많이 먹어도 안 뱉어요. 잎에서 뱉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하고 에어박 얘들은 잎에 비료량을 주면 잎이 많이 안 두꺼워지게 별 두꺼워지는 데 없어요. 그것들은 털만 달려있지. 털만 뻣뻣하지 만져보면 푹 내려가면 그 잎 두께가 별로 없어요. 비료가 조금 가면 뱉어버려요. 다 줘버려요. 근데 고추나 뭐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국화꽃이나 얘들은 먹어도 안 뱉어요. 거의 안 뱉어요. 잎이 살이 되게 쪄요. 그럼 얘들은 비료를 먹으면 힘들이 일어나는데 얘들은 비료를 먹어도 자칫하면 타고 장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시세를 가격을 자세히 보면 요 두 놈은 겨울이 거의 비싸면 요건 사시사철이 거의 고추는 많이 편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이후에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2월 달에요. 고추를 심으면 4월 달 되면 저걸 뽑아도 돼요. 호박이나 오이를 뽑아도 돼요. 그럼 뽑으면 얘가 따고 있어요. 뽑는 그 다음날 고추 따고 있어요. 새해 심어가고요? 그렇죠. 중간에 심어가 키우는 거죠. 몇 달에 저걸 심나요? 그 다음 달. 2월 달에 심어. 사이에 2월 달에 심어야 4월 달에 딴다는 거구나. 2월 초에 심어. 부득 이 부득 가운데서 심으라고요? 그렇죠. 벌레지가 그걸 충분히 심어도 돼. 근데 고추가 많이 열리긴 많이 열리나 봐요. 근데 고추 농사 짓는 데 가면 호박 농사 짓는 사람 보면 뭐라 잘해? 그 수는 것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는 걸 가지고. 그런데 하우스 하는 사람들한테 사과 농사 짓는 이야기 해주면 사과 그 나무에 심으면 이거 심어나면 얘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
사과 항상 있는 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면 맞아 죽어. 그렇게 어려운 걸 갖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냐고. 풀이를 해가 섬세하게 틈을 메고 나가면 쉬워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 내만 힘들고 남들이 쉬워 보여요. 막 그냥 큰 틀에서 봐도. 그런데 요런 문제점이 요새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맞춰내면 우리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비료량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100평에 20kg 한 포가 기비로 썼을 때는 0.8의 그 이시가 나와요. 이게 관수로 하면 100평에 이게 그 10kg가 0.8의 이시가 나와요. 다르죠? 이 달라져 그래요. 황금을 얹고 뼈가 비료 잔뜩 줘놨으면 심을 때 비료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돼요. 측정해보고 비료가 많으면 안 주고 심어도 잘 자라요. 전년도에 고추를 열심히 헛골에다 비료를 많이 줘놨는데 올해 고추 심으려고 해서 측정을 해보면 1.3이 나와요. 비료 안 줘요. 완전 성비로 단 한 번에 뭐 흩쳐가지고 심어버려요. 근데 고추는 난방 안 해요? 고추? 서울에서? 광주 쪽에 이야기했잖아요. 불을 안 떼고 하는 쪽이 있고 불을 떼고 하는 쪽이 있는. 그럼 우리는 불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때 심으면 고추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리보다 온도가 높아요. 우리가 고추보다 온도 낮게 재배해요. 그래서 여기는 난방비가 좀 적게 될 거예요. 근데 큰 나무에 주는 비료 양하고 혼자 고추 어린 먹이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표면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린 것들은 그 뿌리에 뻗은 양이 적어서 아까 이시를 1.5로자 그러겠죠. 초반에는 왜 그랬냐면 여기 두둑에 심어놨는데 여기에 이시가 올라가 버려요. 건조되고 있잖아요. 두둑 위에 비닐 깔아주고 건조돼. 우리가 심은 게 불과 포터 길이가 뭐 20cm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과 뭐 5에서 한 7cm 되는 거예요. 쬐끄만하죠? 7cm도 안 될 거예요. 그 쬐끄만한 거 심어놓으면 요게 금방 여기 있는 게 비료물 빨리 들어버리죠. 여기 포트에 수분이 많으니까 비료물이 촥 빨리 들어요. 그리고 표면 이시를 적용을 받아버리면 얘가 금방 비료 과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내용들이 요 속에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러면 고추를 심기 힘들겠는데 사이에다가 비료 과다한데 얘기를 심어버리면 좀 장애가 아니고 괜찮아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지. 거기 심어놨으면 또 맹물 관주를 좀 해주고 맹물 좀 더 뿌려주면 괜찮아요. 다 살리가. 근데 하우스에다 고추를 심어봤거든요. 예. 심었더니 이 위에가 허해지더라고요. 밑에는 포런데 위에만 조금 이만큼이. 근데 바깥에다 지금 심었는데 그거는 위에고 뭐고 다 똑같아요, 색깔이. 근데 하우스에다 심었더니 그 위에가 여기 하얘지더라고요. 그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건 이유는 고추가 얘 네, 빨리 자랐어요. 빨리 자랐어요. 물을 주니까. 고추 꼭지 아니 옆에 물을 안 줬어요. 간주성을 안 깔아놨고. 고추 꼭지 옆에 하얗죠. 예예. 빨리 자랐어요. 아 요만큼이 하얘요. 요만큼이. 예. 아유 비싸. 고추가 이따만 열었다면 네. 이 꼭지 옆에 하얀 거 있죠. 예, 그 밑에가. 예, 빨리 자랐어요. 밤새 푹 자라버렸어요. 아니 그때 저기 호박 모종 오면서 그게 몇 개 왔어요. 심었더니 푹 그렇게 자라. 되더라고. 영양 함량 좋고 수온도 좋으니까 밤새 훅 자랐어요. 이게 훅 자라버리면 이 자란 속도만큼 영업소가 안 되고 시장에서 우리 고추 사 먹어도 그 겨울에 그런 거 보셨죠? 꼭지 옆에 허연 거.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똑같은 거 있어요. 예, 그거는 자람량에 갑자기 훅 자랐어요. 지금 요렇게 하면 지금보다도 매년 요거는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실무가 나올 때 되면 작년 여름이나 뭐 가을에 심은 겨울 고추들이 품질이 떨어져요. 근데 요거는 해고추가 내가 조금 더 비싸요.
다른 것이 있으면 네? 다른 인건비가 되는 이게 더 수월해요. 이 실량하고 함수량만 맞춰보면 품질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오히려 에어박들 이것들은 대단히 그하죠. 맞추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금 바깥에다 좀 심었는데 열리긴 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예, 노지에다. 몇 폭 심었을 때 그거는 열매가 많이 열면 비료를 많이 줘야 돼요. 연만큼 줘야 돼요. 비료 그 고추가 열은 생산량만큼 비료를 줘야 돼. 비료를 안 주는 거 우리 거의 대다수죠. 아니 근데 우리는 계속 땄어요. 네. 그래야 얘가 크다 그래가지고 네. 그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빨이 젠제미들 많잖아. 그럼 우리가 그 말이 맞다면 오히려 에어박 돈 많이 벌었어야죠. 많이 따야죠. 되던가요? 안 되죠.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기인데 요만한데. 예, 그게 이제 따준다고 뭐 도움은 되겠으나 위에 더 잘하는데 네. 비료량이 맞고 함수량이 맞아요. 그 요만큼 자라가지고 고추가 달리면 그 흙골에다가 비료를 뽀얗게 묻혀주면 돼요. 그럼 여기 빨리 들어갈 거니까. 아니 뭐 얘가 잘한다고 고추 다 따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가 다 따줬어. 예, 비료부터 많이 줘야 돼요. 심을 때 많이 줘야 되는데 심을 때 안 줬다면 지금 주면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 사이에 고추를 심었을 때요. 예. 우리가 에어박가 한 12도 온도 정도를 겨울에 좀 그러거든요. 열매비 때문에 12도도 시험 그걸 맞추는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냥 어렸으니까 12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 조금 있으면 한 달 지나면 3월달 될 건데 뭘 걱정하냐. 그럼 수입이 좋아지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다음에 다른 거 나가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뭘 심어가 또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든가 얘는 잘 안 뱉어낸다 그랬죠. 우리가 오이 사이나 에어박 사이에 또 심잖아요. 네. 심어보면 이파리 다 죽죠. 놀기는 안 크죠. 네. 그럼 왜 그러냐면 표면 이식을 높아서 그래. 그게 말라가지고. 무척 다 했을 거거든요. 에어박이 안 되거나 오일 심어가 안 되면 빨리 하려고 그 사이에다 심어요. 근데 심었는데 그게 되냐면 안 되거든. 이상하게 삐리삐리하게 안 크죠. 누리끼리 해가 이파리는 뭐 오글이 지고. 햇볕이 안 들어와서 안 되더라고요. 표면 이식이 높아서 그래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표면 이식이 높으면 잎이 까지지고 노란색이 탄다 했죠.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요 놈은 살고 있는데 여기는 왜 되냐? 여기 표면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 있을 때 심고자 할 때는 요 비닐을 갖다 걷어버리고 분소수로 물을 퍼가지고 요걸 한번 표면에 이식을 안으로 치고 얘가 그 전작물이 먹어버려요. 그죠? 여기에서 물이 접서 안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분소수가 싹 퍼고 싹 젖으면 꺼버리고 또다시 싹 퍼고 꺼버리고 그럼 여기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작물이 다 먹어버리면 요 표면 이식이 낮아지거든요. 그때 심으면 괜찮아요. 거의 대다수가 잘하자고 한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실패의 원인이 돼요. 동작 빨라가지고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은데 뭐 저 먼저 이어는 그름이 많이 있다. 그죠? 딱 그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먼저 심어갖고 요걸로 바로 대처하겠다. 심어보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앞에 것도 안 되고 뒤에 것도 안 돼. 원인이 표면 이식이 되는 거죠. 근데 표면 이식이 잘 측정도 안 돼요. 불과 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비료가 함량이 높아도 요 측정기로 측정하면 그 쬐끄만하죠. 그 끝이 센스가. 요 센스가. 그럼 요 수분이 요만큼이면 건조하잖아요. 이거 측정이 잘 안 돼요. 수분이 약간 촉촉한 있을 때 그 흙을 파가지고 딱 검어지고 측정하면 나와요. 딱 잡고 흙을 한 주먹 파가지고 수분이 있을 때 그걸 딱 검어지고 측정을 하면 딱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요 찔러가 해야겠다 그러면 흙이 위에는 표면이 안 단단하기 때문에 측정이 여기 센스가 접촉이 잘 안 맞아서 안 나오겠죠. 예. 4점 맨 나오는 데 있어요. 가보면 폭이 그 위에 구멍을 크게 붕 뚫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엇박자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자꾸 나빠지거든요. 이거 갖다 써보고 저거 갖다 써보고 자꾸 자재만 자꾸 늘어 쓰는데 그게 금방 깨어나서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우리 나빠졌을 때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는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설탕을 쓰면 질병을 적게 해요. 질병을. 잎이 두꺼우면 물을 뿌리면 뿌리 나와요. 전착제나 확산제나 침투제를 쓰면 잎에 있는 분이 벗겨져요. 그럼 병에 노출이 돼요. 아무리 전작제 쓴 사람 꼭 쓰던데. 네? 아무리 전작제 쓴 사람. 양파 밭 때 전착제 써가지고 싹 뿌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내가 다 말라지고 그래요. 약대가 안 간데 저 먼저 끝에는 멀쩡해요. 우리 한꺼번에 홍보에다가 실수한 전착제를 안 넣고 약을 넣고 설탕을 넣어가 정상적으로 친 거는 그 병이 확산이 안 돼요. 분을 안 벗겼기 때문에. 분은 과일의 이파리의 분은 채소의 분은 보호막이에요. 그 분을 벗겨버리면 균이 바로 침투해요. 분이 뭐냐면 기포 물이 흡착을 못하게 띄워놨거든요. 요걸 붙여버리면 습도 맞을 때 균이 날아와서 앉아가지고 바로 뚫고 들어가겠죠. 중간에 공기층이 있으면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분의 높이가 그래 돼 있고, 오이나 애호박이나 이런 가지들이 보면 잎에 털이 있죠. 털은 물을 밑으로 못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물이 달라붙으면 균이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역할하는 작물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분이 되게 강해요. 잎이 딱딱하고 못 뚫고 들어오고 균이. 그 작물마다. 연잎 같은 경우는 물에 살잖아요. 근데 물이 안 묻어요. 기공층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안 묻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물을 할 때 기공층이 약한 것들은 보면 혈액이 약한 것들이 기공층이 약하거든요. 녹균병이 언제 오던가요? 오이에, 애호박에. 비리비리한 힘 없어져 오죠. 어릴 때 건강할 때는 똑같아도 내는 와도 엮이면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잎의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그 분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분의 양이. 물론 균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 균이 침투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해에 의해서. 선생님, 정식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정식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 방법을 좀. 정식이냐? 예. 그리고 우리 정식은 우리가 현육증이나 hin기전에나 정식 이전에 기본 그 토양의 이시량을 먼저 잡아요. 잡기 끝나면 이시를 측정해서 시작해야 되고, 잡기 끝나면 분소스로 물을 퍼가지고 작물을 뽑아내고 위에 있는 표면 이시를 좀 떨어뜨려야 돼. 쿨러를 돌리든지 분수를 파야 돼. 그래가지고 몇 번 우려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면 이시를 떼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해버리잖아요. 그 표면 이시가 일부 문제가 된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요 두둑 위에는 괜찮은데 흙고리의 이시가 높아요. 여기. 여기는 왕창 모여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흙골에 가서 우리 회장님 한번 재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마 여기 이시가 높을 거예요. 분수로 가지고 흙골에 물을 퍼가 요리 집어여가 요걸 먹어 버리지 말고 요거 안에 집어여 먹어야 돼. 우리 흙골에 있는 이 시량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마지막 잡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걸 이동시켜 못 쓸 때는 물을 한 번, 한두 번 해가지고 이동시켜 이거 흘려보내야 없어야 되겠죠. 그럼 흘려보내면 수질 오염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걸 갖다가 먹이는 방법이 더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왕창 퍼버리면 뿌리의 함수량이 높아지고 시들 수도 있어요. 시든다는 건 또 시들림이 오는 건 우리가 뭐 물을 잘못 주고 시들림이 오죠. 그 살리는 건 또 간단해요. 고추밭이나 오이밭에 물이 들었다 이만큼. 그럼 물을 빼내고 그럼 요게 시들어요. 시든다는 소리는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일을 못할 뿐이에요. 뿌리가 썩은 건 아니에요. 물에 담겨가 과습이 됐다고 해서 뿌리가 썩거나 상하지 않았어요. 잎에다가 맹물 시비만 해주면 안 시들어요. 맹물 시비. 잎의 함수량이 떨어진 거는 물에 담겨있는 오이나 애호박이 물을 못 먹어요. 이 사람 알려내야 돼. 아, 이게 뿌리에 물이 많으면 잘 먹어야 되는데, 더 잘 먹고 안 시들어야 되는데, 물에 담기는 치고 안 시드는 건 없어요. 뿌리에 과습이 되면 안 시드는 건 다 시든다는 거예요. 그 시드는 원인은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에 산소 부족이라는 거예요. 산소 부족은 산소 부족일 뿐이지, 이 작물이 죽기 위한 단계에는 더 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잎에다가 맹물 뿌리면 잎이 안 시들잖아요. 물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잎에 의해서 내려가요, 뿌리로. 뿌리 내려가면 뿌리 뭐 별 부족한 게 없잖아요. 잎에서 영양소가 내려오고 공기 양을 다 공급받았으니까. 그러면 잎은 자꾸 얇아지기 때문에 맹물 뿌리고 난 다음에 한 2번 뿌리고 나면 연면시비 해가지고 영양을 보충해주고 하면서 계속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밑에 함수량이 맞아지면 시들림이 없어져요. 되게 비 오면은 물을 안 주잖아. 안 뿌려주잖아. 비 와서 물을 먹었다. 네. 여기에 있는 이런 해석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강의 중에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멜론밭에 물이 들었는데 주먹막상 멜론이 열어있는데 멜론밭에 물 들면 이막상 열어있으면 다 죽거든요. 이 딸 때 다 돼가는 거 있잖아요. 큰 것들. 근데 그것들도 다 살려줘요. 맹물 시비량과 연면 시비량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렇게 달려있고 밭에 물들면 시들시들했다가 결국엔 농사하는데 망치잖아요. 그 원인은 뿌리의 산소 부족, 뿌리가 일을 안 한다. 그럼 우리 작기 중에 운논하고 우린논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도 옆집에서 모내기 하면 우리가 시들 경우가 있죠. 그거는 뿌리의 함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시들면 옆집에서 모내기 하면서 물이 약간 배에 들어오고 시들면 한쪽 하우스 가쪽이나 한쪽이 표가 시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잎에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 해가지고 안 시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전에 일찍 물 뿌려주고 오후 한 서너 시, 한 4시나 5시에서 물 뿌려주면 돼요. 그럼 없어진 만큼 양을 계속 잎에다가 물을 보충해주면 이거는 안 시들어요. 시들면 무조건 물을 뿌려야 돼요. 산소제를 뿌리고. 예? 산소제를 뿌리러 준다. 산소제. 두번 그러지. 뭐 설탕 뿌려주면 되지 뭐 산소제를 또 쓰고 있어. 뿌리 쪽으로 간주로. 에이, 그 쬐까만 거 뭐 이래요. 그 힘들게 그거 하나에 차로 물 뿌려주면 제일 쉬운데 맹물 뿌려주면 되는데. 영양 뿌려주고 맹물 뿌려주고. 산소제를 뿌려가지고 요거 먹고 하니 여기서 내려오면 오이도 크고 더 좋죠. 그 우기 때 햇빛 없을 때도 만약에 그 물이 들어와서 뿌려줘도 상관없습니까? 괜찮아요. 아, 그때도요? 예. 햇빛이 없었으니까 오이는 먹어야 되고 더 나빠지잖아요. 네. 그죠? 연면시비 해주고 맹물 뿌려주면 이게 풀려요. 햇빛 없을 때도 연면시비하고 설탕하고 예. 다른 칼슘제 주면 예. 햇빛 있을 때도 큰 차이 없이 자란다.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으면 잎이 두꺼워가지고 뭐 4, 5일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냥 훅 지나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영양 차이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식할 때 처음에 정식을 한 건데 모종을 가져와가지고 네. 정식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거기다가 뿌리 밝은제 한다는 것도 약을 침질을 해가지고 뿌리 밝은 자르게 해서 하루 놔뒀다가 다 씻고 이러거든요. 뿌리를 먹고 이러면 잎이 얇은데 뿌리 있는 게 잘 먹겠어요? 정식할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심을 수도 있습니까? 그 큰 의미 없잖아요. 뿌리 준 거는. 얘가 두꺼우면 여기가 얇은데 뭔 이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막 그냥 거기다가 뿌리 빨리 뻗으라고 밝은 데로 오고 뭐 약도 담그고 약 호르몬제잖아요. 호르몬제. 예.
뿌리가 뻗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잎에서 내려와야 되죠. 뿌리는 모여야 돼요. 잎에서. 잎에 걸 먹어야 뿌리가 이래요. 앞에 물에 담겨 있을 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 안 먹잖아요. 시들잖아요. 밝은 데를 준다고 해서 얘를 먹어야 크겠냐? 흡수 자체를 안 하죠. 강제적으로 먹긴 먹으나 그 큰 효과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버린 거예요. 뭐 영양은 뭐 줬으니까 그 돈은 값어치만큼 있는데 잎에다가 조를 가지고 연면식 해가지고 조금 들이면 그것도 먹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맹물 뿌리면 내려갈 건데 굳이 그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근데 뭐 좀 바꾸면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억시 잘 된 거 없잖아요.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웃자다가 운 좋으면 심어놓고 며칠 구름 끼면 잘 되고 햇빛 때 그나마 나빠지고 그 맹물 10이라는 차이다. 잎에 연면식이하고 맹물 뿌리면 내려가 뿌리 내릴 건데 근본을 빼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종에다가 왔을 때 포트를 쫙 놓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이파리에다가 그냥 네. 골드 그린 그 물 한 마리에 종이컵 반컵 설탕 반컵 그러니까 줄줄 졸여 뿌리가 심으고 낮에 맹물 뿌리는데 3일만 하면 뿌리 쫙 뻗어요. 잎에 있는 영양 플러스 맹물 10일량이 뿌리 뻗는 거다. 네. 밀양 쪽에서 밀양 쪽에서 예. 아니지 심는 날 아주 빼가지고 날라놓고 시작을 하지. 밀양 쪽에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뭐 영양분 쬐껍질이 뭐 효과 있겠나. 연면식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맹물을 하루에 4번에 5번 뿌렸어. 고추가 잘 살았는데 절대 안 크죠. 살기는 잘 살았어. 똑같아. 가만 사진 찍어 보니까 연면식 안 했는데 왜 시킨지 안 했어요? 그게 말을 안 해. 그 쬐껍질은 뭐 효과 있겠냐. 맹물만 하루에 4번 5번 뿌렸어요. 절대 안 크죠. 내려가는 애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지가 먹은 게 없는데 나중에 맹물만 내려가요. 뿌리가 활동을 안 해. 안 시들고 잘 큰다 그러니까 아차 이거다. 우리가 요즘 트레이 모델이 포트가 쬐끄만 하잖아요. 그 가늘잖아요. 육모 자체가 잎이 두께가 얇고 마디가 짧고 거의 몸속에 체내적 영양분이 없어요. 노릇끼리 하는 거하고 그게 뭐 있겠어요? 연면시비 한 번 하고 맹물을 하루에 4번 5번 일주일 동안 뿌리면 절대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그거나 우리가 발건제나 영양을 담갔다고 크느냐? 안 커요. 그것도 원리 똑같아요. 그 한 번으로서 이 몸 성체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량에 비례한 연면시비 양 이동량이거든요. 그 24시간에 물을 4번 5번 낮에 뿌려주면 그거는 이동량이 충분해요. 그 저녁에 오후에 연면시비 한 번 하면 되고 그 일주일만 하면 뿌리 쫙 뻗어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점 없어요. 팽팽하게 똑같아져요.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막. 그건 우리가 이제 심은 자리에 아까 얘기한 이시량과 함수량 차이 때문에 똑같아. 모종을 때 똑같거든요. 한 일주일 뒤되면 이게 편차가 나기 시작해요. 요 놈은 크고 저 놈은 작아지고 그게 포트 옆에 있는 요 표면 이시량도 달라져요. 계속 포기간도 한번 했냐으로서 여기 같아지느냐 아니냐. 밀도 밀착된 거. 그러면 우리는 심어놓고 요 관리를 잘 못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비료를 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전작기에 남아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애는 농사가 좀 잘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 원인은 심을 때 요때 환경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 통통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심을 때 우리가 애호박이나 오이가 통통 안 하면
밑에 관이 가늘어요. 그 대립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만 어릴 때 좋은 것들 좀 수확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좋게 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한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어릴 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중반까지는 오이가 좀 달리고 애호박이 달릴 때까지는 이 시가 1.5 그 이후엔 2.2에서 2.4까지 끌어내면 돼요. 그 맹물을 뿌리는 건 정말 보약이다. 맹물 뿌린 양만큼 염이 실려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작기를 심을 때 이 시량을 꼭 전작기에서 끝나고 측정해야 된다. 로타리 치버리면 땅이 북치북치가 나가요. 로타리 치기 전에 먼저 이 밭의 이 시량을 측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비량, 비료 전량을 이어야 되죠. 그리고 생똥, 냄새나는 축분, 그것들은 어린 충들이 잘 먹는 먹이치거든요. 선충, 엉애뿌리 엉애, 작은 뿌리파리 얘들이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축분을 쓴다면 충분히 발효를 시켰어야 돼요. 축분을 안 써도 무방합니까? 지금은 이제 관비 재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써도 무방하네. 무방한 방법을 또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겠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돼요. 그걸 왕겨를 쓴다든지 그 물리성을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액 재배 요거 조그만 배대 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물리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산소 공급량이에요. 물리성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산소 흡수량에 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관주했을 때 비료 분포도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있죠. 관주했을 때 이 비료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물리성 그런 것들이 요즘 작은 플라이트라 돌을 이렇게 뻥튀기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모래, 사경 그 다음에 일반 코코피트나 이런 자재들 배덕 그런 식으로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건 물리성이 좋다. 물리성이라는 거는 통기성과 비료 흡착력이 그게 좋다는 거죠. 흡착이 있어야 뿌리가 먹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 보면 두둑 넓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고랑을 팠을 때 얼마 정도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시가 부족하면 그러면 해 뜰 때 보통 물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해가 안 뜨고 이시가 부족했을 때 함수량도 부족하면은 해 안 뜰 때 줘도 괜찮은지. 관계없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 따라 예. 함수량을 줄 때는 우리가 관소수를 충분한 양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가 두둑이 한 15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랑을 파버리면 예. 12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20. 1m에서 120 사이인데 1m짜리도 있고 그 사이에 두 줄을 올리는 거예요. 두 줄로 두 줄, 좀 두둑이 좁네요. 저기는 진주 쪽에는 두둑이 한 1m 20 이상 되는데 여기 두둑이 좁아요.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럼 150에서 180 정도에서 모으면 1m 20에서 1m 40까지 나오거든요. 그 치기 전에 180에서 180에서는 그 놀골 40cm를 보면 그 다음에 140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140이 나오는 것 같으면 중간에 고추 심어도 돼. 예, 맞습니다. 호박을 양쪽에 심었는데 가운데 고쳐 심어요? 예. 아까 그 말이에요. 2월달에 처음에서 안 심고 2월달에 애들이 큰 다음에 그러면 2월달이면 4월달에 내리면 바로 고쳐 바로 딴다고 합니다. 고추를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두덕에서 점적 있잖아요. 점적이 퍼지는 양에 비례해가지고 호수를 깔아야 되거든요. 옛날보다 지금 시설이나 모든 과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생산량은 안 늘었죠. 생산성 향상이 많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불을 떼거나 안 되는 시점까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불을 안 떼고 그거 피해가 해도 수익이 우리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수익이 늘었는데 지금은 생활비 보탬이 되도록 수익을 계속 늘리려고 계속 하는데 안 되는 주된 원인들이 환경을 못 바꿨다는 거예요.
호박이 먹고 사는 거지. 우리는 호박이 준 이유는 우리가 가져오고 거기에 호박이 잘 살도록 도와줬는데 호박이 잘 되도록 하는 도와주는 방법이 옛날보다 개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애만 타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다 내 양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양을 품질을 향상시키고 호박이 어디까지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런 규격, 잎의 센티미터, 뿌리에 있는 이 시량, 함수량, 그죠? 이런 과학적인 방법, 이 호박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까지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작물 사이에 간장으로 뭘 심을 수 있는지 또 세분화시켜야 돼요.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먹는 쌀값보다도 휴대폰 요금 비싸잖아요.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전화비보다는 우리가 쌀값이 비싸게 되는데 이제는 전화 요금보다도 쌀값이 더 적게 들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종을 심고 호박 모종을 심고 한 3일간 차강을 하거든요. 그 왜 이래요? 네? 애를 굶기기. 왜 굶겨요? 햇볕이 그 좋은 영양소를 굶겨가지고 이제 엉뚱한 것만 권리가 하는 거죠. 아예 이불 탁 내려가 덮하고 차강을 시켜줘. 걔가 햇볕 안 보고 뭘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안 보기 싫은다고. 햇빛 보면 시들어가지고 분위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싱싱하게 보이게 하려고. 맹물 뿌리죠, 맹물. 이게 맹물 소리 맹물, 물 내리지 마요. 맹물 서너 번 뿌리주면 안 시들어요. 근데 시대에다가 물 딱 주면은 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들 기다려줘야지. 한 줄에도 주고 뿌리기도 하고 두 개. 예. 그렇죠. 그리고 연면십에는 오늘 맹물십에 한 4번, 한 3번, 4번 정도 뿌리기가 안 시들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연면십에 하고 영양을 주고 잎에다가. 그럼 밤새 여기 먹고, 그 다음날 물 뿌리면 여기 잎이 바뀌어요, 색깔이. 영양을 먹고 소화를 하는 거예요. 설탕하고 영양이 딱 들어간 게 소화를 시키면서 잎이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햇볕 좋지, 환경 좋죠, 다 되는 거죠. 애기 때는 영양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애기 때 우리 애기들 이유식 더 좋은 거 먹이잖아요. 호박이 애기 때 잘 먹여야 애기 때 잘 먹어야 잘 크지. 예, 잘 먹여 성공해요. 근데 이걸 어릴 때 잘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작기를 재배하고 나면 우리 하우스에 기생충들이 많아요. 기생충, 멍해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기 총체가 많잖아요. 요것들은 비닐 멀칭을 심기 전에 식용유를 확 뿌려가지고 비닐을 찐득찐득하게 만들어버리면 식용유? 기어다니면 다 달라붙기 잡아요. 식용유를 어디다가 뿌려요? 하우스 안에 전체 다 뿌려요. 바닥에 땅에다? 그렇죠. 비닐 멀칭 해놓고 싹 뿌려버리면 멀칭 해놓고요. 예, 그 식기 전에 위에다. 예, 새로 멀쩡해갖고요. 예. 그러면 요놈이 기어다니면 다 달라붙죠. 끈적끈적하니까. 그렇죠. 미끄럽고. 예, 요게 이제 물 20리터에 쓰는 양이 문제죠. 5리터 쓰면 되게 찐득거릴 거고, 2 내지 5리터 쓰면 되겠죠. 2리터에서 5리터까지 쓰면 되는데, 그 물 한 마리에 20리터에 쓸 건데, 여기다가 퐁퐁량, 예. 한 100cc 정도면 완전히 풀릴 거예요. 폐식용이 쓰면 돼, 청각기로 나온 거. 하우스 가에도 요즘 한 5리터 여가지고 물 20리터에 5리터 여가 침통과 하우스 가에 밴드로 뿌리 넣으면 풀도 죽어버려요. 기공이 막혔어. 그럼 하우스 밖에서 기생충들이 못 들어가요. 발라줘야 되겠네. 우리 식용유 많아, 폐식. 밀도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하우스 가에 외부에도 제초제 대신에 예. 요거 폐식용유를 가지고 살포해가지고
풀의 잎에 기공을 막아버리고 찐득거리면 나방이든 뭐든 잘 안 와요. 달라붙으니까. 저기요. 네. 작기 다 끝나고 멀칭 벗기기 전에 그 네. 멀칭 위에다가 뿌려놔도 돼요? 왜 어차피 지금 뿌려야 버릴 돼요. 거잖아. 그러니까 버릴 거니까 뿌려놔도 되냐고. 해놓고 하나 굳이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네. 예, 밖에 그거 하는 에너지로 가지고 하우스 바깥에 쓰세요. 바깥에는 자주 해주시라고요. 바깥에 풀에나 있는데 자주 뿌려주시라고. 그러면 나방이나 뭐 하여튼 얘들이 오다가 앉으면 찐득거리면 어이 가다가 죽겠듯이 뭐 달아나요. 그 식용유증이 폐식용유증은 또 농도가 달라요. 우리가 콩기름, 뭐 옥수수 기름 그거는 이제 좀 밀도가 낮은데 통닭집에 쓴 거는 그 닭의 지방이 동물성 지방이 나왔잖아요. 더 끈적거리겠죠. 그러면 기계유제는 어떤가요? 예? 기계유제. 기계유제? 그거 나쁜 거잖아요. 네? 나쁜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기계유제는 광물로 만든 거고 기계 기름으로서 만든 거고 폐식용유는 더 싸요. 더 싸요. 응? 싼 거 쓰면 돼요. 그럼 요거는 폐식용유 그 분해돼가지고 저 토양에 영양 성분이 되겠지만은 열심히 다 키우고. 그죠? 제가 왜 기계유제를 적었냐면 기계유제는 저기 가실수에 그 춤 잡기 예상한 거거든요. 요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놈이 그러면 그걸 하고 얼마나 효력이 얼마나? 약 한 2달 걸 거예요 지금. 왠지 그런 게. 그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뿌리면 그 바깥에 외부의 밀도가 낮아지면 하우스에 그 오염은 그저 기생충들이 그 총태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게 밀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 정식하기 전에 하우스에 바닥에 딱 뿌려놔 버리면 비닐에 붙어가 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있으면 요 벌레들이 떨어질 듯 나오면 달라붙어가 다시 못 올라가겠지. 그 밀도가 엄청 낮아지겠죠.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커서는 하기가 불편할지 몰라도 어릴 때는 할 수 있겠잖아요. 그 밀도를 우리가 그 작물에 가해야 하는 균이나 충은 밀도를 낮추는 게 좋죠. 아마 균도 밀도가 낮아지지 싶어요. 균도 어디 앉았다가 이거 기르면 탁 사면 되니까 죽어. 그리고 그 지금 작물을 저 공식대로 키웠을 때요. 네. 이시라든가 사암수량이 정확하면 잘 클 거 아닙니까? 네. 잎사귀도 더 크고.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달아나고 막 절간이 길어버리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키우면 절간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에어박이나 이런 절간이 15cm 그 이상은 안 나오고 계속 잘 안 커요. 절간 좀 줄이려면 설탕을 좀 더 줄여야 될까요? 네. 그럼 과일은 제가 없고요. 이상 없어요. 설탕을 좀 더 넣어가지고 절간 네. 좀 줄여. 왜냐면 저희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경기도 쪽에 가서 이래 그물치기로 해가지고 잘라내는 방식을 배우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집게로 집어내리잖아요. 네. 경기도 가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러면 줄을 쫙 쳐가지고 여기 가면 저기 경기도 쪽 가면 이렇게 안 해요. 경기도 평택 가면 이렇게 재배 안 하고 이렇게 줄을 여러 개 삐매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 사람 한 가지 탁탁 내려요. 잘라서. 뭐 잘라가지고요? 예. 우리 생장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그 대신 그걸로 찍어버려요. 우리 그 고추 이거 그 클립하는 거 있죠. 그걸로 찍어버려요. 요걸 여러 칸 해가 요 딱 매달아 놓거든요. 여기 착착착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오죠? 여기 실로 해놨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여러 개 요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크면 한 칸씩 한 칸씩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한 칸 묶어버리면 한 칸 내려오죠. 그럼 밑에 한 칸 쌓이잖아요. 네. 여기 요리 갔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내려온다고. 순 올라가는 대로 그럼 묶어놓으면 네. 올라오면 내려온 만큼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한 칸 내려오면 되죠. 한 칸 내려오면 내가 밑에는 쌓이잖아요. 근데 쌓일 때 이게 자꾸 깎아져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요거 마창 해놨으니까 그걸 기술을 배우면 돼요.
평택 쪽에. 그럼 안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처럼 우리가 일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구나. 같이 다 내려면. 아, 그렇든 말든 그게 그래 해요. 내림 재배 하나, 클립을 찍어 내림 재배하고, 여기는, 우리는 이동. 끈을 가지고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가 힘들대. 우리가 어렵게 하고 자기네들 수급해야 돼. 저쪽에서 늦게 갔을 거 아니야, 기술이. 네. 작물이. 그러니까 모방형으로 자꾸 올라간 거겠죠. 지금은 보면 부산 근교에서 원해가 시작됐다 보면 지금 여기가 기술력이 더 좋아요. 여기서 배우고 1+1, 1+1 이렇게 온 거예요. 시설이나 그런 게 더 좋아요. 안동 쪽에 가면 딸기 하우스들이 진주보다 좋아요. 안동 더 추운데 왜 좋으냐? 1+1다. 여기서 뭐 좋은 걸 가져오고 모방하고 거기다가 좋게 또 플러스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절간이 정확히 가면요. 예. 절간 좀 줄이려면 예. 설탕을 좀 더 진하게 쳐주면 절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 진하게 안 쳐도 그건 저절로 맞죠. 그랬을 때 우리 생장점 이상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절간만 줄었던 그래도. 예. 그러면 겨울에 시에 편하게 하려면 설탕을 좀 더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겨울에. 많이 늘리면 이제 설탕 자체에서 곰팡이가 좀 피는 게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가 피는데 그 애호박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다고. 땅이 적당히 좀 막히고. 네, 뭐든지 간 건 좋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안정화된 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나무만 이렇게 확 달아나잖아요. 그런데다가 나무만 자라고 호박이 요만하게 되면 네. 꽃하고 이게 떨어져 버려요. 호박이. 아, 호박이 안 열려요. 아.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열려요. 애기 새끼손가락 모양. 근데 그 나무는 좋은데 호박이 그건 왜 그런 건지. 아까 설탕 치라 그랬잖아요. 설탕하고 염화가루 이어가지고 치면 그 금방 멈춰. 아 그래요? 네. 얘들 생각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얘가 햇빛이 부족하다. 함선에 넣었다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햇빛이 요새 맨날 덮어놔서 그런가? 그렇죠. 아니 호박이 노랗게 익는다고 햇빛 때문에 이불을 덮어줄 거로. 연면십하고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죠. 호박이 누티게 된 건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지. 그게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덮어버리면 햇볕 부족으로 이제 달아나겠죠. 햇볕 찾아가는 게 문제지. 열매는 뒷전이잖아요. 그건 그냥 열어놔야 되겠네. 그 맹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열매 그 있어도 못 키운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햇볕이 없으니까. 네. 그럼 무조건 햇볕 찾아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호박이 지금 햇빛을 가렸을 때 처음에 조금은 괜찮아요. 한 열 정도는. 한 20일 넘게 가면 막 달아날 건데요. 예, 아직 3일에 한 번씩 이걸 내려줘야 돼서 호박은 안 되고 지금 그래 그게 걱정이. 상황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10시. 10시에서 한 4시까지 이렇게 햇빛이 그건 너무 많이 높은 거야. 그 뜨거워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잎의 함수량 부족이에요. 잎 두께가 얇고. 물 부족. 예. 물 뿌려. 물은 15분씩 그물 말고 이파리. 이파리 그럼 해줘야 되겠네. 예. 그 위에다가 그 안개 분사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설치해 맹물을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뿌려가지고 뭐 5분, 10분 전에 싹 돌려버리고 또 그 뜨거운 시기에 해도 되나 뜨거운 시기 하면 이파리에 맺힌 물방울이 동그래지면 돋보기처럼 해가지고 어떨 땐 다른 게 타요. 그래서 보는 거는 바꾸면 되고. 물만치도 약을 주고 근데 그걸 입을 안 덮으면은 생장집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입을 덮는 거죠. 생장점이 탄다고. 생장집이 타버리거든요. 이걸 안 덮으면 뜨거워서 생장점이 탄다 이 말이야. 아, 너 하우스 가까워 와. 예. 그리고 이렇게 호박을 씌워놓으면 얘가 호박이 익어요. 잎을 씌워놓은 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잎이 작다는 거겠죠, 사이즈가. 호박 자체가 네. 이렇게 잎을 씌워놓잖아요. 네. 그러면 걔가 노랗게 되더라고요. 뜨거워가지고. 네. 그거, 그래서 이불을 씌워놨는데. 그거 지금 요 아까 이야기한 요 센치가 안 맞을 거예요. 입이 작지. 작으니까 힘들. 아니야 이분 커. 이번 커 이번 아니 잎을 덮기 전에 이분 커. 호박이 언제 심은 거예요, 그게? 제가 했어요. 3월달에 심었나? 3월 달에요. 네, 3월인가
3월달에 4월달에 심었나 그런 거. 잎을 듣기 전에 호박잎이 크냐고 작았냐고요? 예, 아주 호박은 잎은 커요 지금. 아니요. 잎을 듣기 전에. 차가시키 전에. 차강시키기 전에? 네. 컸어요 보통. 네, 컸어요 거기는. 호박 잘 됐어요. 네네. 예. 처음에는 잘 됐는데 요새 그렇게 얘가 자꾸 호박이 떨어지고 새끼 손가락만 해졌더라고요. 예. 지금은 호박잎이 좋다면 네. 요래됐을 때는 우리가 그늘을 더 양을 늘려야 되거든요. 호박 지잎 그늘을, 이파리 그늘을. 그럼 심는 제식 거리를 더 좁혀야 돼요. 제식 거리는 호박은 밑에 있잖아요. 호박이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1m 밑에 있거든요. 꽃이 꼭 피는 게. 예. 호박은 저 밑에 있거든요. 예. 그럼 밀도를 높이면 돼요. 그늘 때문에 그런 거. 그늘을 더 찌워야 돼요. 주위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너무 드물게 심는다는 거죠. 더 쏘물게 심어가지고 밑에 있는 호박은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면 위에가 잘못된 거죠. 위에가 잘못. 더 잎이 총총 있어요. 총총 있고 옆면 10이랑 해주고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열을 안 받거든요. 맨물 10이라고 해주면. 이 호박이 열과 현상이 되고 잘못되는 거는 수박이 열과되는 거는 잎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잎 두께가. 그 차강을 하더라도 하여튼 편차적으로 최소한 양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작물만 이파리가 크고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결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수량이나 네. 이시량을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맞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이 수분량이 맞다면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함수량 맞고 또 물도 우리가 줄 때 관수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 있게 안 주고 그냥 요새 가면 되면 1시간 퍼고 1시간 반 퍼고 이렇게 보면 밑에서는 물이 차올라요. 날씨에 따라. 네. 그러면 힘이 있는 게 힘이 뚝 떨어져.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차라리 3월 달에 우리가 전작기에 에어박이나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에어박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빠서 뽑았다는 거겠죠? 네네. 그죠? 그러면 나쁘기 전에 2월 달에 우리가 고추를 심었다면 고추는 여름에 잘 견디거든요? 네. 그럼 잡기가 편하죠?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몰라. 아니, 고추는 우리가- 그늘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건 생각지도 못했지. 그 이제 우리가 이 잡기를 이 속에서 이제 내 농사를 할 때 내가 경영하는 게 언제 문제점이 일어나고 언제 커버를 해야 되는 것도 기록을 하든지 뭐 데이터를 정립해야 돼. 요렇게 월별을 써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몇 년 농사니까 가격이 폭락하더라, 떨어지더라, 이때는 생산해서 돈이 안 되더라, 일만 많고, 그럼 여름에도 돈이 안 되더라. 그럼 어떤 작물이 돈이 되느냐, 공판장 시세라든지 이런 거 보고 거기에서 경영을 바꿔야 되죠. 지금 3월 달에 이제 다시 에어박을 두 번째 작년가를 심고 심었는데 그 작년에 심은 게 안 좋으니까 또 바꾼 거죠. 네네. 바꿨는데 지금은 또 안 되잖아요. 네, 지금도 안 돼요. 고온기가 돼서 안 되는 거 원인이거든요. 고온기, 외부 온도에서 안 되는 거 1차적으로는. 내가 관리는 그거 다 문제고. 저절로 잘 되는 거 환경이라면 노지 심어놔도 그게 잘 돼요. 노지 하우스 이래가지고 그냥 호박 올리면 잘 열어요. 근데 하우스 안이니까 고온에서 안 되거든요. 뜨거워서. 근데 안 되니까 잘하자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또 나빠졌잖아요. 그럼 이 작물은 내 환경에서 좀 부족하다 자라는 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게 그럼 이 작물에 대한 거를 먼저 평가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연중 생산량으로 소득을 내기 위해서 그 공간에 계속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달아내고 키우나 수정하고 하나 한 일주일에 열에 고추를 한번 따나 그거 같겠죠. 노동성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고추도 뭐지 식자재가 거기서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고추가 지금 아까 고추가 씨 네, 괜찮더라고요. 그럼 고추를 심어놓으면 손이 안 가요? 딸 때만 손이 가요? 그건 달아내줘야 됩니다.
달아야 이제 앞으로 달아내주는 거죠. 이거 매주는 거 있더라고. 달아내주고 약치고 다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것도 병이 무슨 병, 무슨 탄저병이요? 예, 그게 온대면서요. 예, 예. 그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아까 그 병충을 밀도로 낮추는 거는 그런 아까 뭐 폐식용유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제 조금씩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방법대로 이제 키워가지고요. 예, 농약 방제라든가 예. 또 그런 것은 어떤 기존의 한 방식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면 잎이 두터워지고 잎에 그 분이 늘어나요. 그 병을 잘 안 해요. 근데 잎이 얇아서 분이 없기 때문에 병을 하는 거죠. 애호박 농사가 잘못된 농가에 가보면 거의 대다수 잎이 아마 얇다는 거예요. 얇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녹균병이 침투를 많이 해요. 기공층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방제는 이제 기존에보다도 봐가지고 이제 좀 적게 해줘도 되고 상황에 맞춰서 품방제는 생기면 해주면 되고 그런가요? 예. 그 골드그린이나 골드 칼라 속에서는 혼입을 했대 약제는. 약 칠 때는 지금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그 시간대 가서 넣어서 같이 해도 되고 그 애는 그냥 골드그린 골드 칼라만 써줘야 돼요. 예. 우리가 한 달 내에 영양을 준다 해도 3일에 한 번 좀 10분밖에 못 줘요. 예. 10분밖에 영양제를 못 줘요. 지금 이제 우리 장목관에서는 장목을 처음 지금 강의를 드리니까요. 예. 키우는 방법 맹물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물만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연면식이랑 영양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를 쓰는데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골드 그린 속에서는 칼슘이 없어요. 칼라 속에 칼슘이 있어요. 칼라 속에. 오이나 애호박이나 고추 이것들은 그 생육이 성장과 생식이 동시에 다 붙어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 장식이 열고 있으니까. 그린 2회에 칼라 1회를 하면 맞아요. 이렇게 다양법을. 요 두 개를 섞으면 결합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결합이 일어나냐? 요와 요 결합하면 성분이 하얗게 분가루로 맺혀요. 칼슘하고 그린 속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맺히면 그때 일어나요. 요 칼라만 쓰면 그런 성분이 안 일어나요.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그 농자재에 사가지고 써보면 어떤 걸 뿌리고 나면 뭐 허옇게 밀가루처럼 분이 맺힌 거 있죠. 그거는 결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마름에 그 결합을 해서 엉어리가 진다는 거예요. 엉어리가 진다는 건 덩어리가 짓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물일 때는 흡수가 됐으나 말랐을 때 매끈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재 사 쓰다 보면 허옇게 돼가지고 이게 뭐 상품성이 떨어진 경우도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것 속에 황이나 인이나 고토 같은 게 결합되면 그런 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칼슘의 성분이 들어있는 데라든지 이 자체의 영양 성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황금농부에서는 알칼리 성분과는 섞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즘 농약들은 산성 약재들이에요, 거의. 근데 알칼리가 아니거든요. 알칼리 약재들은 보면 부피가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알칼리 약재들은. 그리고 유황이라든지, 유황 성분이라든지, 뭐, 고토 성분이라든지, 인산 성분이 많은 걸 하면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 영양이 과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면 시비는 잎을 사로 찌워주는 겁니다. 뿌리에 먹는 것만 가지고 지금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뿌리에 먹는 것만. 지상부에서 다시 한번 더 도와줘서 내려가야 되는 맛들. 그리고 뿌리에서 비료량으로서 간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근본은 토양에 있는
물리성, 미생물 활동을 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 지식을 쌓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제가 노출 안 시키는 거예요. 안 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충이나 작은 뿌리파리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축분을 썼다. 그 작은 벌레잖아요. 벌레가 그 성분을 잘 먹죠. 그 먹이체가 많으니까 번식을 많이 하겠죠. 번식을 많이 하는 개들이 요거 그 축분의 영양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야채로 먹은 게 우리 작물이 뿌리 뜯어 먹어요. 그리고 잎에서 영양이 날아가면 어지간한 선충 붙어갖고는 황금을 한 거예요. 그거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다 지나가 버려요. 선충 그거 몇 마리 있다 그 절대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뿌리 몇 개 뜯어 먹는다 해서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연면십이 조금 더 해주고 맹물 더 뿌리면 그냥 치고 나가니까. 굳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전에 안동에서 그 40년 동안 하우스를 한 번도 비를 안 맞힌 거. 선충이 되게 많은 그것도 오이를 심어가지고 매년 250개 따던 걸 450개 따게 해줬거든요. 초물을. 그리고 황금을 얹고 연면시비하고 한 두세 번만 하고 땡겨보면 뿌리가 안 빠져요. 단단해져 버려요. 뿌리가 배가 돼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 자재를 쓰면 뿌리가 3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영양제도 쓰고 뿌리 밝은 데 쓰고 영양제를 상당히 도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두 가지를 쓰게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 차익이 얼마 정도 나와요? 가격 차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통 타는데 요게 한 10,000원 쳐요. 몇 킬로? 물 500에 타는데 한 10,000원 정도 비행기 되는 제가 직접 판매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10만원에 플러스 5,000원 택배로 되는데 여기 농협에서 거래하는 것 같으면 제가 85,000원에 들어가줘요. 농협에서 판매가 10만원이에요. 하는 수수료 4,000원 나와요. 그럼 우리가 96,000원에 4,000원 거래야 돼요. 농협에 계약금 해주면. 농가에서는. 그러면 약 9,000원 정도 이윤이 싸게 되겠죠. 다른데 농협에 들어가는 거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다 오픈하니까. 몇 리터짜리입니까? 15리터 10번 쓸 수 있죠. 500리터.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싸죠. 우리가 그 대신 설탕만 뿌려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 쓰는 것 같으면 요렇게 우리가 골드 그린 칼라를 쓴 농산물을 우리가 먹어보면 완전히 맛이 차별돼요. 오늘 오던 중에 그 경북 칠곡 쪽이가 대구 옆에 그쪽에서 토마토 농사하는 지금 토마토 얼마 전에 보내줬거든요. 입에 딱 넣으면 큰 것 같습니다. 큰 토마토. 그리고 그 집에는 올해 하자마자 택배량이 늘어나버립니다. 택배 판매량이.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옆집에 소개해주고 늘어나는 거예요. 재구매가 늘어나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 여러분들 선택한 만큼 기술을 계속 가르쳐줘요. 도로가에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면 장목반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 무인 판매를 해도 되고 쌀의 기술을 가르쳐주면 쌀 생산량은 벼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올려줘요. 어느 작물이든지 잎이 달려있고 뿌리가 있다면 그 작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풀어서 가르쳐줘요. 벼 재배, 쌀 같은 경우에는 한 30% 그냥 생산량이 늘어요. 20%에서 30%.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나온 게 10% 넘기기 어렵죠. 우리나라의 근간의 자료들이 보면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도 10% 생산량 늘리기 어렵죠. 황금알 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 30%에 도달해야 좀 늘었다 그래요. 최고 55%까지 증수할 수 있다.
마늘 같은 거는 뭐 좀 비료 많이 하면 약곱도 늘어나니까. 비료 먹는 양에 비례하게 돼 있고 그 환경 바꿔주는 게 양의 식물 생산량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 황금알 연구를 하게 사용하게 되면 저 두 가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뿌리 맑은제 뭐 다른 영양제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건 사용 뭐 안 해도 그 지장 없이 이제 딸 수 있습니까? 매년 우리 황금알농법을 적용하는 분들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주의 큰 오이 농가가 한 2,000평 하는 농가에서는 종전에 있던 영양제 싹 다 남겨줬어요. 싹 다 버려요. 깨끗해지네. 왜 그러냐면 이미 밸런스를 잡으면 제일 편리하거든요. 편리하고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배하기. 그리고 식물이 맛과 향과 품질이 좋아져요. 풍미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던 거는 첫째는 환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환경, 뿌리의 환경, 뿌리의 수분량, 비료량, 그다음 지상 온도, 그다음에 열매에 달리는 양의 적과량 이런 게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추는 적과를 안 하니까 이거는 힘들게 먹이면 되는데 잎에 비료도 안 뱉어내는데 오이나 애호박은 비료를 뱉어버려요. 잎속이 얼룩얼룩해져요. 여기 안에 다시 보면 여기에 얼룩얼룩한 눈은 누렇게 얼룩얼룩해져요. 잎이 소화를 못하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맹물 뿌려주면 이거 풀려요. 그래서 우리의 작물이 자라는데 좀 부족한 환경을 바꾸어주는 프로그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 농사 지을 때보다 더 섬세히 하고 디테일이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 생산량만 늘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층을 겨냥한 농법. 될 수 있으면 직판하는 농법을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오이나 애호박 같은 경우는 그 가격 대비 소비자가 직판하려면 팔 수 있는 저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판장이 됐건 마트가 됐건 고정 거래처에서 팔릴 수 있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야 고객이 오죠. 살 사람이. 우리가 상품 질을 올리고 품질을 끌어올렸을 때만이 그 청에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구매자가. 우리는 안 하고 구매자만 찾고 있는 그런 방법이 많거든요. 선별만 잘하겠다. 그건 과거의 방법이에요. 내용물까지 좋게 만든 상태에서 홍보, 마케팅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다수는 우리 생산량이 이만큼 많으니까 여기 공선해가지고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과거의 방식이에요. 내용물까지 안에 품질, 내용물, 맛 모든 게 소비자층에서 요리를 해가 먹었을 때 맛까지 해요. 여러 오이를 따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늘에 두면 우리가 바람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 오이 따면 며칠 바람들이 나옵니까? 일주일 안 갈 건데요.